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조금 됐고 돌싱녀의 삶을 만끽 중입니다. 우연히 썰TV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전달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시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제 전남편이란 사람은 지독하게도 본인 부모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엄청나게 잘하는 사위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기본만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상적인 건 공평하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제 전남편이었던 인간은 우리 부모님은 뒷전이고 본인 부모만 끔찍하게 여기는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같이 번 돈으로 본인 부모를 챙겼다는 거죠. 이때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자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했어요. 우리는 그냥 대출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뭐하러 대출을 받냐며 선뜻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부부는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했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때 결혼 전 남편은 큰 도움을 주신 친정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원금과 이자 걱정 없이 사는 게 어디냐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집값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좋은 집을 얻어주시고 말이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집값 많이 오르겠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돈 번다는데. 글쎄,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부모님께 감사하지. 두 분 아니었으면 당신 말대로 대출이자 걱정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대출이자 그거 무시 못한다니까. 원금 갚아나가는 것도 허리 휠 지경인데 이자까지 어떻게 감당해? 진짜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최고야. 예비 처갓집에서 신혼집 얻어줬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거 있지? 내 친구들은 죄다 대출 끼고 집 마련했거든. 그런 거에 비하면 난 성공한 거 아니겠어? 아니, 그런데 두 분은 무슨 돈으로 신혼집을 얻어주신 거야?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값이 꽤 올랐나 봐. 나 시집가면 보태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랑 땅 팔아서 받은 돈 합하셨대. 두 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대출받아서 집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보태주신 거 있지? 그 돈 없어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돈 있다면서. 그래? 이야, 진짜 최고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 보태주는 거 쉽지 않은데. 맞아, 당연한 게 아니지. 아무튼 우리 잘 살라고 도와주신 거니까 앞으로 두 분께 잘하자.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진짜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아들처럼 잘할 거야. 내가 아주 틈만 나면 업고 다닌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의 도움에 크게 감사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크게 도와주신 부모님께 아들처럼 잘할 거라며 자신의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모시겠다고 큰소리쳤어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 서글서글하니 친근하게 행동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우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시겠다는 말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이렇게 크게 도와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단단히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잘 거야? 얼른 일어나. 아유, 머리야.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뭐하고 서 있어? 물 좀 가져다 달라니까. 뭐 예쁘다고 물을 갖다 줘? 그러게 누가 술을 그렇게 마시래?
대체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당신 어제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은 나? 인사불성인 채로 겨우 집에 들어왔어. 나 아니었으면 영락없이 길바닥에서 잤을 거라고. 다음날 친정엄마 생신 축하하러 친정 가야 되니까 적당히 마시고 오라고 했잖아.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전화 다 무시하고 그 늦은 새벽에 들어오니? 친구들 만나서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더군다나 오랜만에 만나서 한잔하는 건데 얼마나 반갑겠어. 나눌 시간도 많고. 그래도 적당이라는 게 있지. 당신하고 당신 친구들 20대 아니야. 앞자리 바뀐 거 까먹었어? 만약 28 청춘인 줄 아냐고. 체력에 맞게 적당히 놀아야지. 새벽 4시에 들어오는 게 말이나 돼? 나 당신 기다린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왜 못 자고 그래? 늦을 거니까 먼저 자라고 했잖아. 전화도 안 받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자니? 본인 체력 생각 안 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니까 3시가 다 되도록 못 일어나지. 내가 안 깨웠으면 당신 하루 종일 자고도 남았을걸? 됐고 시간 없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 무슨 준비? 친정 갈 준비해야지. 오늘 엄마 생신이라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잖아. 아, 난 못 갈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 생신인데 사위가 가서 축하해드려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술병 나서 못 간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뭐하러 그렇게 마셔? 부모님께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나 혼자 가면 당신 왜 안 왔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야. 몰라. 속 안 좋아 죽겠는데 그럼 어쩌라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낫지. 당신 알아서 적당히 잘 둘러대. 난 좀 쉬어야겠으니까. 제 속은 뒤집어지는데 남편은 에라 모르겠다는 태도로 다시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하긴 남편 말대로 술 냄새가 장난 아니기는 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장모 생일인데 일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술병 나서 못 간다니까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혹시라도 이럴까봐 친구들하고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말했는데 자제 못하고 신나게 놀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려고 준비하는 내내 술병 난 남편은 코를 드르렁 골며 퍼질러 자고 있었어요. 이때 제 속은 얼마나 부글부글 거렸는지 모릅니다. 역시나 부모님은 왜 저 혼자 왔냐며 김서방은 같이 안 왔냐고 궁금해 하셨어요. 뭐야, 혼자 온 거니? 김서방은 어쩌고 너 혼자 왔어? 그게 그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몸이 많이 안 좋아? 아이고 어떡하니. 몸도 안 좋은 사람 혼자 내버려 두고 온 거야? 괜찮아. 남편이 뭐 애도 아니고. 그래도 아플 때 옆에 있어줘야지.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안 와. 약 먹었으니까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아프다는데. 웬만하면 장모님 생신 축하한다고 올 텐데 못 올 정도면 얼마나 아프겠어. 생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식사하면 되지. 아픈 것도 서러운데 혼자 있으면 더 서러운 법이야. 글쎄 괜찮다니까.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거 아니야. 약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걱정 말고 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좋은 곳 예약해뒀어. 김서방 아픈데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되려나 모르겠다. 마음 쓰여서 원. 남편이 평소 워낙 서글서글하니 아들처럼 부모님께 잘했던 터라 부모님도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며 잘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본인의 생일보다 남편의 아픔을 더 생각하겠어요. 엄마에게 차마 술병 나서 자빠져 누워있다고 말도 못하고 제 속만 시커멓게 탔습니다. 결국 남편 없이 저 혼자서 부모님과 함께 외식하며 생신을 축하해드렸어요.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 식사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는데 안 좋던 심기가 더 팍 상하더군요.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모 생일인데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남편과 2차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술 다 깨고 맨정신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남편 반응이 참 대박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병 나서 아픈 본인을 잘 챙기지 않았다고 오히려 서운한 티를 냈어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오랜만에 만나서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맨날 떡이 되게 술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많이 마신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 솔직히 내가 더 서운해. 뭐? 서운? 지금 나한테 서운하다고 한 거야? 웃겨 정말. 당신이 나한테 서운할 게 뭐 있어? 왜 없어? 나 술병 나서 힘들어할 때 당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갔잖아.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내가 아주 죽다 살아났어. 장모님 생신이시니까 옆에 있어주지는 못해도 걱정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기 전에 꿀물이라도 챙겨주던가. 꿀물 같은 소리 하네. 술병 나서 누워있는 남편 뭐 예쁘다고 손수 꿀물을 타주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까지 술 마시래? 난 분명히 적당히 마시라고 경고했어. 내 말 안 듣고 신나게 마신 건 당신이잖아.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프면 본인이 직접 타서 마시던가. 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너무 서운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장모님 생신이 이번뿐이야? 내년에 제대로 축하해드리면 되잖아. 생신 축하해드리러 같이 못 갔다고 엄청 구박하네. 구박하는 게 아니라 서운해서 이러지. 내가 그날 엄마한테 얼마나 죄송했는 줄 알아? 차마 술병 났다는 말은 못하고 아프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식사하는 내내 엄마는 당신 걱정만 하시더라. 아픈 사람 혼자 두고 와서 어쩌냐. 우리 김서방 밥은 챙겨 먹었을까 모르겠다고 계속 걱정하시는데 내 속이 어땠겠어? 집에 와보니까 당신은 코 골면서 잘만 자고 있는데 속 안 뒤집어지고 배겨?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야. 이런 날 사위로서 축하해드리지 못할 망정 술병 나서 걱정 끼쳐야겠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어머니 생신날 내가 술병 나서 누워있으면 당신 기분 어떻겠어? 언제는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다며. 이렇게 좋은 집을 신혼집으로 떡하니 마련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하다고. 앞으로 친아들처럼 더 살뜰하게 모시겠다고 했어 안 했어? 겨우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당신은 뭐 실수 안 해?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장모님 생신 때 제대로 축하도 못 해드리고 술병 나서 미안하다 그래. 화를 내도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남편이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감히 제 앞에서 서운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더군요. 가뜩이나 괘씸해 죽겠는데 서운하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참았던 우라통이 확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쏘아붙였더니 마음에도 없는 사과로 미안하다면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말해봤자 본인 입만 아플 걸 알고 대충 사과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기분 나쁘고 화가 났어요. 저는 엄청난 사위 노릇 바란 적 없습니다. 기본만 해도 충분했어요. 어디 가서 사위가 술병 나서 장모 생신 못 챙겼다고 말도 못하겠고 제 속만 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 하나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괘씸했어요. 거기다 또 어이없는 건 본인 부모의 생신은 끔찍하게 챙긴다는 거였습니다. 뭐야? 당신 감기 걸렸어? 음, 어제부터 으슬으슬한 게 몸이 안 좋네. 아무래도 감기 걸렸나 봐. 열도 있고. 약은? 방금 챙겨 먹었어. 그래? 아, 그럼 됐네. 얼른 가게 준비해. 어디를? 아, 아버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지, 참. 저기 미안한데
당신은 혼자 가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웬만하면 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컨디션으로 가서 축하드리는 것도 민폐일 것 같고 괜히 감기 옮기면 어떡해. 마스크 쓰고 가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지 생신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어떡해. 그래, 나도 진짜 되도록이면 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지금 내 꼴을 봐. 아파서 움직일 힘도 없잖아. 열도 많이 나고. 감기약 먹었다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깟 열이야 약 먹었으니까 금방 내려갈 거 아니야. 약 먹었어도 몸이 진짜 안 좋다니까. 왜 이래? 내가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잖아. 가만히 있어봐. 당신 혹시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뭐? 장모님 생신 때 술병 나서 안 간 걸로 복수하는 거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설마 그 일로 복수할 사람이야? 나 진짜 아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딱 봐도 안 느껴져? 내가 이런 걸로 꾀병 부릴 사람이냐고. 안 그래도 아파서 힘든데 당신까지 왜 이래? 이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온몸의 뼈 한 뼈는 다 부서질 듯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염이었어요. 제가 장이 약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 잘 못 먹으면 이렇게 아프곤 했는데 이날은 그동안 아팠던 것보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더니 시아버지 생신 안 챙겨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쥐는 술병 나서 친정엄마 생신 축하하러 안 간 주제에 저는 진짜 아프다는데 이걸 이해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복수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 그렇게 유치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을 뭐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기가 찼어요. 이때 진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막 따지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서 화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체처럼 늘어져 있으니까 한숨 푹 내쉬더니 혼자 시댁에 가더군요. 그리고 홀로 시댁에 다녀온 후 제게 어찌나 눈치를 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진짜 아파서 그런 건데 본인이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저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저도 감정이 팍 상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따로 시부에게 전화해서 아파서 못 갔다. 찾아뵙고 축하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로 용돈까지 챙겨드렸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용돈이고 뭐고 국물도 없었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막 서운한 티를 내니까 저도 좋게 안 나가게 됐어요. 이때부터 남편과 제 사이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결정적으로 벌어진 계기가 생긴 건 시모의 환갑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뭐? 3천만 원을 어쩌고 어째? 그걸로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그니까 왜 그 돈으로 어머님 여행을 보내드리냐고.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에게 사용할 돈을 같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양쪽 부모님께 들어갈 돈 모으기였는데 어쩌다 보니 환갑 때 사용할 돈으로 변경됐어요. 마침 양가 부모님 연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환갑 때 기념될 만한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돈을 모았고 그게 어느덧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께 드릴 거니까 반씩 나눠서 1,500만 원씩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으로 부모님 여행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니, 보내주는 건 상관없는데 같이 모은 3천만 원을 본인 부모에게 홀랑 다 쓰고 싶다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반은 우리 부모님에게 사용해야 할 돈인데 왜 그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말다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자식으로서 여행 좀 보내드린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마침 엄마 환갑이니까 기념 삼아 여행 보내드리면 좋지.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하면서 나 키운다고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못 가신 분이야. 불쌍하지도 않냐? 이번 기회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래, 해외여행 좋지. 환갑 기념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내 말은 왜 우리가 모은 돈으로 보내주냐 이거잖아. 내가 어느 포인트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 양쪽 부모님 환갑 때 사용하려고 같이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다 어머님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와, 진짜 째째하다 째째.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장모님은 또 돈 모아서 드리면 되잖아.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발끈하고 그래? 언제 모아서 드린다는 거야? 우리 이 3천만 원 모은 지 2년 다 돼가. 어머님 생신 지나고 몇 달 후면 우리 아빠 생신인데 몇 달 사이에 3천만 원 마련할 수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야 들어주든가 말든가 하지. 어떻게 같이 모은 돈을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는 돈으로 홀랑 다 사용한다는 소리를 해? 우리 이거 양쪽 부모님 환갑 기념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잖아. 그럼 그에 맞게 사용해야지. 어머님 환갑만 챙기자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니 내가 화 안 내게 생겼냐고. 그래, 원래 취지는 양쪽 부모님 환갑 때 사용하라고 모은 거긴 한데 바꾸면 되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돈 모으고 있는 거 양쪽 부모님 모르고 계시잖아. 우리 엄마랑 아버지 제대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어. 반면에 장인 장모님은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다면서. 그럼 우리 부모님께 좀 양보해도 되지 않아? 내가 그동안 두 분께 얼마나 잘했냐? 솔직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이렇게 잘했으면 이깟 삼천 시댁 위해서 쓸만도 하잖아. 당신 뭐 혼자 꿈이라도 꾸니?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뭘 잘했는데? 당신 말처럼 진짜 잘했다면 시부모님 해외여행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 결혼 전에는 친아들처럼 대해달라면서 넉살 좋게 굴어대더니 결혼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거리뒀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서운해하시는 줄 알기나 해? 그래, 말 나온 김에 어디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 우리 엄마 생신 때 당신 술병 나서 같이 식사 못한 거 기억하지? 난 장염 때문에 열이 38도 가까이 올랐고 진짜 아파서 못 갔어. 그런데 당신은 술병 때문에 못 갔잖아. 생각했으면 그 다음날 처갓집 가니까 적당히 마시고 조절했어야지. 얼마나 우리 엄마 생일을 대충 생각했으면 술을 그렇게 마셔?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조절 못해 많이 마셨다고 쳐. 그럼 적어도 전화 한 통은 드렸어야 될 거 아니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바라지도 않아. 전화로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린다.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나는 따로 전화드려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용돈까지 챙겨드렸어. 당신은 뭐야? 그러고도 우리 부모님께 잘했다고 할 수 있어?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께 친아들처럼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해서는 싹 바뀌었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어떻게 본인 부모만 생각할 수 있어?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본인 부모만 챙기려고 하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꽥 소리치며 그간 쌓였던 감정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댔어요. 내가 뭘 변했다고 그래? 난 장인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거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아무튼 난 이 돈으로 우리 엄마랑 아버지 해외여행 보내드릴 거야.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조건 제 말대로 하라고 어린애처럼 고집을 피워댔어요. 이게 바로 남편의 주특기입니다. 말빨로 안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말 안 듣고 막무가내로 고집만 피워대요. 솔직히 본인도 사람이면 알 거예요. 제 말이 다 맞고 반박할 건더기가 없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죽어도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역대급 화를 내며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우리가 같이 모은 3천만 원 중 1원 한 장이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통장까지 남편이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두었어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현타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틈만 나면 싸운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자고 설득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아주 생쇼를 다 해댔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으름장 놓고 신경 끄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친정에 다녀오라며 제게 현금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동안 본인이 너무한 것 같아서 장인 장모님 챙겨드리고자 용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드리면 되지 왜 저한테 주냐고 했더니 주말에 출장 갈 일이 생겨서 저더러 대신 전해달라고 했어요. 마침 그 주 주말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당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나 대신 전달 좀 잘해줘. 뭐야? 무슨 꿍꿍인데? 우리 부모님 생신도 잘 안 챙기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고 이래? 무슨 속셈이야? 속셈은 무슨... 이제라도 잘 챙겨드리려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오해하냐? 아니,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더라. 당신한테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께 사위로서 면목이 없더라고. 내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만 챙겨서 미안해. 많이 서운했지? 그때는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라고 막 우겼는데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한 거 하나 없지. 그간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갑작스런 남편의 사과. 이 인간 고집이 보통 아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사과를 받게 돼서 뭔가 얼떨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하는 거냐고. 이렇게 내 마음 약하게 해서 결국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수쓰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더니 남편이 정말 팍 기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면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해외여행은 본인 용돈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하더군요. 이때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했어야 하는 건데 하도 연기를 잘해서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게 웬일로 정신을 차렸나 싶은 마음에 남편이 준 용돈 봉투를 가지고 주말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식사를 한 후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잔뜩 어지럽혀져 있는 집안 꼴이 딱 보였어요. 뭐야? 집안 꼴이 왜 이래?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거야? 서랍에 있는 물건이며 뭐며 잔뜩 꺼내서 어지럽혀 있었고 집안 꼴이 그냥 난장판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둑이라도 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두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고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도통 받지를 않았어요.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어지럽혀져 있는 집안 꼴을 보여주며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몰라서 사람 숨어 있을 만한 곳은 다 살펴봤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네요. 혹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정황 증거가 있을까요? 네? 아니, 집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침입한 흔적이 없어서요.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 어머, 그럼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아나 봐요. 어떻게 알았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도둑이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왔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걸 어쩌면 좋나
막 심각하게 발 동동거리고 있는데 경찰은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반지랑 목걸이가 들어있는 보석함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그대로 있었고 돈이 될 만한 다른 물건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져간 물건은 없는 것 같다고 하자 경찰은 도둑이 든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집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대로 두고 집만 어지럽히는 도둑이 어디 있냐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도둑이 들어온 거라면 분명 없어진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그대로 있으니까 도둑이 아닌 건가? 그럼 대체 집안 꼴이 왜 이러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며 뭔가 제 머릿속을 확 지나갔습니다. 도, 통장! 남편과 제가 같이 모은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그 통장이 순간적으로 딱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하도 그 돈으로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거라고 고집을 부려서 제가 남편 몰래 숨겨놨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을 숨겨놓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통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남편이 남겨놓은 쪽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나 부모님이랑 환갑 기념으로 9박 10일 해외여행 다녀올게. 당신 속이고 여행 가는 건 미안하지만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 주라. 참, 2,900만 원은 해외 여행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장모님 가방 하나 사갈게. 당신 내 안목 알지? 장모님 마음에 쏙 드는 걸로 사갈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기다려. 사랑해. 남편의 쪽지를 보고 난 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괜찮냐며 저를 부축했고 저는 그만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도둑 든 게 아니라 쥐새끼가 든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르니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 경찰서로 연락 달라고 했고 근처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과 함께 돌아갔어요. 저는 남편이 쓴 쪽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부모님 결혼기념일로 날 속이려 들었구나. 사위가 드리는 용돈이라며 겨우 현찰 30만 원 쥐어주고 본인은 3천만 원을 들고 튀었구나. 이 생각에 어찌나 혈압이 오르던지 화병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인간을 잡아서 털이란 털은 죄다 잡아뽑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날 속이고 기어이 본인 부모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잠시. 이걸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남편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 부모밖에 모르는 인간, 평생 저 혼자 효도하면서 살 기회를 줘야겠다 싶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요? 보나마나 또 제 뒤통수 치고 본인 부모만 챙기려 들 게 뻔합니다. 이런 걸 사위라고 두느니 그냥 치워버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옳은 일이겠다 싶어서 대충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매매가 낮게 조정해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나갈 수만 있게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그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금액 낮춰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이 시부모와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집을 내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상담도 받고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집 계약을 마치고 남편 짐을 시댁으로 보냈어요. 집안에 있는 가구도 싹 정리했습니다. 확실히 매매가를 낮추니까 계약하겠다는 연락이 빨리 오더군요. 아무튼 저는 텅 비어있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행에 다녀온 남편이 볼 수 있도록 현관문에 이혼 서류 봉투를 떡하니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방금 집에 왔는데 왜 도어록 비밀번호가 틀려? 문에 붙여져 있는 이 봉투는 또 뭐고?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꺼내서 확인 안 해봤니? 확인했지. 그러니까 이혼 서류가 왜 여기 붙여 있냐고. 도어록 비밀번호는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고. 대체 뭐 하자는 건데? 설마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갔다고 이러는 거야? 말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해서 화난 거 알아. 그래도 말로 풀어야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아? 너는 나한테 상의하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니? 너도 네 맘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했잖아. 그러니 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 난 서류에 다 작성했으니까 얼른 도장 찍어. 네가 나한테 줘야 할 위자료에 관해서 내 변호사가 친절하게 서류 남겨놨거든. 그것도 같이 살펴봐.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며 펄쩍 뛰었고 저는 여유 있는 목소리로 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 연락 왔지만 다 씹고 차단했어요. 그러자 급기야는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본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잠시 미쳤었나 봐. 아무리 그래도 당신 몰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3천만 원 도로 채워놓을게. 그리고 이거 봐봐. 나 장모님 드리려고 이렇게 가방도 사왔잖아. 어때? 예쁘지 않아? 딱 장모님이 좋아하실 스타일로 사왔는데 지금은 내가 믿겠지. 그래도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혼은 너무 가혹하잖아.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면 내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했니? 네 계획대로 내가 정말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웃겨 정말. 그동안 네가 예뻐서 내가 참았다고 생각해? 네가 너무 꼴보기 싫고 정 떨어져도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참았어. 하나뿐인 딸 이혼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참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은 거야.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참아. 남편 노릇이고 사위 노릇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널 내가 왜 데리고 살아야 하니? 너 같은 놈이랑 살라고 우리 부모님이 집 사주신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우리 부모님한테만 잘하라고 강요했어? 아니잖아. 난 그저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잘했으면 했어. 그런데 너는 어쩜 네 부모밖에 모르니? 넌 앞으로도 툭하면 본인 부모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굴겠지. 그래서 그 꼴 안 보려고 이혼하는 거야. 사위로서 있으나 마나 쓸모도 없는데 뭐하러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만 스트레스 잔뜩 받는데?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난 이미 너랑 끝낼 결심했고 변호사 통해서 이혼 준비 끝마쳤어. 그러니 돌아가. 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달라질 거 없다고.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지란 말이야. 남편은 계속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애원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밀치며 떼어내려고 용썼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친정 엄마가 굵은 소금을 들고 나와서는 남편에게 뿌려대며 우리 딸 그만 괴롭히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속 썩이지 말라고 잘해준 거지. 예뻐서 잘해준 줄 아냐면서 남편한테 막 몰아 퍼부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제발 저 좀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엄마 주려고 사온 가방을 보여주면서 장모님 생각해서 이렇게 가방까지 사왔다며 노여움 풀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남편 손에 들린 가방을 확 잡아채서는 그대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우 이깟 가방으로 날 꼬시려 들어?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갈 줄 알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리고 너 가방 보는 안목 좀 키워라. 색깔이고 모양이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보다 더 나이 든 사람한테 줘도 안 하겠어. 내 마음에 쏙 드는 가방 사오기는 개뿔. 어디서 저런 걸 사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징징거려? 너 같은 놈한테는 우리 딸이 너무 아까워. 얼른 저 가방 가지고 사라져.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얼른 안 일어나?
어디 한번 가방으로 두들겨 맞아볼래? 남편이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안 하자 엄마는 가방을 들어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고 그제야 겁먹은 남편이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들고 있던 가방을 힘껏 던졌어요. 이딴 쓰레기 같은 가방도 가지고 같이 사라지라면서 말입니다. 늘 우리 사위 하면서 세상 고상하게 굴던 엄마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어요. 엄마가 남편에게 한 말들과 행동이 통쾌하면서도 너무 웃겼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질척거렸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하고 저와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며 뭐며 다 챙겨받았고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꼴 당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면밀히 살펴보세요. 결혼한 남자가 본인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여겨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황당한 일 겪게 되실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제 전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살건 말건 관심 없지만 재혼하지 말고 평생 본인 부모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집 귀한 자식이 덜 고생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